46억 년 지구 기후 변화의 역사에 있어서 시기별 매우 중요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인류의 아웃 오브 아프리카가 일어난 시기를 포함하는 과거 80만 년 전부터 현재까지 기울어진 자전축과 변화하는 공존궤도 그리고 세차운동의 합작인 밀란코비지 사이클에 의해 빙하기와 간빙기가 반복되어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 과거인 고생대와 중생대, 신생대에도 당연히 지구는 자전과 공전을 하고 있었으니 외적 요인에 의해 지구의 기후가 영향을 받았겠지만 적어도 빙하기와 간빙기가 지금처럼 규칙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이는 외적 요인보다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 등의 지구 내부적 요인이 더 크게 작용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 시기의 자전 속도는 현재와는 많이 다르기는 합니다. 약 6,600만 년 전 신생대 초기 팔레오세와 에오세 시기에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2000ppm 가까이 되고 이 시기 전 지구적 온도는 현재와 비교하여 거의 10도 이상 높았습니다. 그랬던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무려 1000ppm가량 급감하고 지구 평균 온도가 8도가량 떨어지는 엄청난 일이 일어났었다는 것을 이 그래프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시기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해양 저 깊은 곳에 있는 지층을 연구하기 위해 1940년대부터 국제 공동 해양 시추 프로그램 IODP 사업이 현재까지 진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여러 나라가 해양 저 깊은 곳에 있는 여기저기 지층을 뚫어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조사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추에서 코어를 얻은 지역이 표시되어 있는데요. 브렌트유와 천연가스를 생산하는 유전이 쫙 깔려있는 북해 지역에도 여러 번의 시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북해보다 더 북쪽에 있는 얼음으로 뒤덮인 북극해 지역에 대한 시추가 유럽, 영국 지질 탐사팀 그리고 미국이 주축이 되어서 2004년 처음으로 드릴쉽과 쉐밍선이 동원되어 진행되었습니다. 북해라는 바다를 북극점 상공에서 내려다보면 북아메리카와 유럽, 아시아 대륙에 둘러싸여 있으면서 동시에 대서양과 태평양 바닷물이 들락거리는 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가별로 보면 그린란드, 캐나다, 미국, 노르웨이, 러시아에 둘러싸여 있지요. 이 바다를 가로지르는 해령이 있습니다. 로모노소프 해령인데요. 시추는 이 로모노소프 해령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탄성파 탐사를 통해서 알아낸 퇴적토의 단면을 보면 신생대 퇴적토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다에서 드릴링을 한 번에 깔끔하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여러 번의 시도 끝에 몇 개의 지점에서 퇴적토 코어를 얻을 수 있었고 이를 서로 조합해서 428m에 달하는 코어를 얻었습니다. 이렇게 얻어진 퇴적토 코어는 여러 연구팀으로 나누어지고 2006년 네이처지에 3편의 논문이 발표된 이후 최근까지도 이 코어를 분석한 논문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299m에서 303m 깊이까지 4m 두께의 퇴적 코어층에서 특이적으로 탄소 함유량이 높은 갈색 줄무늬층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갈색 줄무늬층을 현미경으로 확인해 보니 우리가 물개구리밥이라고 부르는 아졸라가 다수 분포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지층을 특별히 아졸라층이라고 부르는데요. 북극해 아졸라층은 4,930만 년 전에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끝난 것은 4,810만 년 전입니다. 약 120만 년 정도의 기간 동안 북극해의 아졸라가 지속적으로 퇴적된 것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현미경 사진은 퇴적토에서 발견된 아졸라의 포자 화석입니다. 북극해 지역에서 완전한 모양의 아졸라 화석이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같은 시기 콜로라도에서 형성된 아졸라 화석과 유사한 종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는 오른쪽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현재 세계 여러 곳곳에서 살고 있는 아졸라와 굉장히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여름에 논이나 물이 고인 연못에서 쉽게 아졸라를 볼 수 있습니다. 퇴적층에서 아졸라가 많이 검출되는 시기는 4,930만 년 전쯤에서 4,810만 년 전까지인데요. 아졸라가 많은 퇴적층에는 유기탄소 농도가 5%에 달하기도 합니다. 이 시기에 온도가 서서히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용 가능한 자료들을 모두 동원하여 이 시기 이산화탄소 농도를 추정하고는 있지만 이 시기 기온과 이산화탄소 농도에 대한 추정치가 학자들 간의 의견이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여지는 그래프에서는 아졸라 이벤트 시작 전에
1000ppm에서 1500ppm 사이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다른 연구에서는 3500ppm까지 되었던 것으로 추정하기도 합니다. 기록의 불완전함으로 인해서 연구에 따라 이산화탄소 농도가 큰 차이를 나타내기는 하지만 에오세 초기의 온도와 이산화탄소 농도가 신생대 최고치라는 사실에는 모두가 동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4,900만 년 전에 매우 높았던 기온과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동시에 낮아졌다는 사실, 그리고 이 시기에 북극해에서 약 120만 년간 아졸라가 번성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들 간에는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혹 아졸라가 번성함으로써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급감하고 이로 인해 기온이 낮아졌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아졸라는 열대, 아열대, 그리고 온대 지역의 강이나 논, 늪지 등에서 자라는 양치식물입니다. 현재 생존하고 있는 종은 7종이 알려져 있고 멸종한 종은 6종이 알려져 있습니다. 아졸라는 기본적으로 민물에서 자라는 식물입니다. 그래서 높은 염도를 견디지 못하지요. 바닷물의 일반적인 염분 농도가 35퍼밀 정도인데요. 아졸라가 견딜 수 있는 염분 농도는 1에서 2퍼밀 정도입니다. 서서히 적응시킬 때 최대 5.5퍼밀까지 버틸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다인 북극해에서 아졸라가 이렇게 대량으로 발견되었을까요? 화면의 그림은 현재의 북극해 바다입니다. 아시아와 북아메리카 사이의 척치해와 베링해를 통해서 태평양과 연결되고 노르웨이와 그린랜드 사이로 대서양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로 대서양을 통해서 따뜻한 물이 북극해로 올라오고 차가워진 심층수가 다시 바다 아래쪽에서 대서양으로 내려가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5천만 년 전 에오세의 북극해 바다는 현재와는 많이 달랐습니다. 아시아 대륙과 북아메리카는 연결되어 있어서 태평양과의 바닷물 교류가 일어나지 않았으며 대서양과도 아주 좁은 해협을 통해서 교류가 일어나는 비교적 다른 대양과 잘 섞이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나 아졸라 이벤트가 있기 직전의 북극해와 아졸라 이벤트가 왕성하게 일어나던 시기의 북극해를 비교해보면 아졸라 이벤트 시기에 다른 바다와 연결되어 있던 투가이 해협이 대륙 이동에 의해서 막힌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즉, 이 시기에 북극해는 거의 닫힌 호수와 같은 상태였습니다. 이 시기 북극해 표층수의 연평균 온도는 10도가 넘는 매우 따뜻한 상태였습니다. 도마뱀, 악어, 거북의 화석이 이 시기 지층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때 살았던 악어들이 눈밭에서 산타 모자를 쓰고 다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북극해는 지금처럼 추운 지역이 아니라 열대우림에 가까웠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매우 습해서 비도 많이 내렸는데요. 주변 대륙에 내린 비가 각종 미네랄을 가지고 북극해로 흘러들었을 것입니다. 현재에도 아마존강에서 바다로 유입되는 강물은 수백 킬로미터까지 담수를 운반합니다. 담수는 염분을 포함한 바닷물에 비해서 밀도가 낮기 때문에 표층에 존재하게 됩니다. 육지에서 인산과 같이 식물 성장에 필수적인 미네랄을 함유한 대량의 담수가 유입되고 바닷물과 염분 차이에 의해서 표층에 그 담수가 떠 있음으로 인해서 갇힌 호수와 같은 북극해에서 민물에 사는 아졸라가 살아갈 수 있는 서식 조건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서식지가 형성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아졸라가 대번성하지는 않습니다. 먹고 사는 데 필요한 다른 영양 조건들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식물 성장에 필요한 인산, 질소원, 그리고 광합성에 필요한 이산화탄소 등이 충분히 공급되어야 하지요. 현재도 여름에 온도가 올라가고 강물의 질소와 인이 풍부해지면 녹조 대번식이 일어나고 강에서 많은 영양분이 바다로 공급되면 바다에서도 적조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런 현상은 인과 질소가 동시에 공급되면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렇게 표층으로 넓게 퍼진 담수에는 육지에서 수송되어 온 다량의 인산이 포함되어 있고 대기 중에는 광합성에 필요한 이산화탄소가 넘쳐나고 온도는 열대우림인 조건이 완전히 충족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질소원은 어디서 공급되어서 5천만 년 전 북극해를 완전히 아졸라로 뒤덮어 버렸을까요? 대기 중에 78%나 되는 질소 기체가 있다고요? 대기 중의 질소 기체는 질소 원자 2개가 결합한 N2로 생명체가 이용하기에는 너무 결합이 셉니다. 양이 넘쳐나기는 하지만 그림의 떡이지요. 이 질소 기체를 암모니아와 같이 생명체가 이용하기 쉬운 분자로 바꿔야 합니다. 한마디로 질소 비료가 필요한 것이지요.
제1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프리츠 하버가 N2를 암모니아 NH3로 바꾸는 공정법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이 공정법을 이용하여 엄청난 규모의 질소 고정 공장을 지었습니다. 현재 77억 명의 인구가 먹고 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바로 프리츠 하버가 개발한 질소 고정법에 의한 농업혁명이지요. 이런 인류의 위대한 기술 없이도 아졸라는 스스로 질소원을 공급하는 공장을 키우고 있습니다. 아졸라는 잎 내부에 아나베나라는 사이아노박테리아를 키우고 있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키우는 것이 아니라 상호 도움을 주고받는 공생의 관계입니다. 이 아나베나가 아졸라가 특별히 키우는 질소 고정 공장입니다. 이 세균은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생물이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잎 내부의 공간에 질소 고정 공생 세균을 가짐으로써 식물에게 있어서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영양소인 질소원을 지속적으로 손쉽게 공급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아졸라는 2일 내지 3일이면 생체량을 2배로 늘릴 수 있는 가장 빨리 성장하는 식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1헥타르 면적에서 1년에 질소 2.5톤을 고정하고 탄소는 15톤을 고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졸라의 왕성한 광합성 작용으로 고정된 탄소가 기체인 이산화탄소 형태로 다시 대기 중으로 되돌아가지 않으려면 다른 생물이 분해하는 호흡작용도 없고 인위적인 연소도 없어야 합니다. 즉 생물에 의해서 분해되지 않고 그대로 묻혀야 하는 것이지요. 대륙에 둘러싸여 닫힌 호수와 같았던 북극해는 현재의 흑해와 유사한 상태가 되었는데요. 표층과 심층의 밀도 차이로 인해서 수직적으로 물이 섞이지 않게 되자 바닥에는 산소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로써 바닥에 가라앉은 아졸라는 분해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퇴적물과 함께 그대로 바닥에 묻혀버린 것이지요. 앞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신생대 초기 고온 현상으로 북극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고 강을 통해 인산을 포함한 각종 무기질이 북극해로 유입되어 아졸라가 자라는 데 필요한 대부분의 영양소 공급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특히 아졸라는 질소원을 공급해주는 공생세균 아나베나를 끼고 살기 때문에 대번식에 필요한 충분한 조건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해결해야 하는 문제는 염도입니다. 이 시기 대서양에서 오는 해수가 제한적으로 유입되고 북극해가 호수처럼 되어 있어서 위층에는 따뜻하고 밀도가 낮은 민물이, 아래쪽에는 밀도가 높은 차가운 바닷물이 위치하여 위아래가 섞이지 않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효층의 염도가 낮은 담수가 위치하여 아졸라가 자랄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수층의 위아래가 섞이지 않아 바닥에는 산소가 공급되지 않고 혐기 조건이 형성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규모의 아졸라가 번식하여 가라앉고 산소가 없는 환경 때문에 분해되지 않고 퇴적물로 저장되는 조건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지역의 면적은 400만 제곱킬로미터로서 우리나라 면적의 40배에 달합니다. 120만 년간 아졸라가 대번식하면서 470ppm 정도의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를 낮출 수 있게 되었죠.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와 지구 평균 기온과의 상관관계를 고려해 보았을 때 아졸라의 대번식에 의해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줄고 기온이 낮아졌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현대의 인류는 지구라는 생태계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세라는 새로운 지질시대가 제한될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구에 이렇게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한 생물이 인류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나베나와 공생하는 아졸라 물개구리밥이 질소 고정이라는 능력을 무기로 5천만 년 전 엄청나게 높았던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고정하여 온도를 낮추는 막강한 실력 행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아졸라의 막강한 능력을 현대의 기술로 활용한다면 인류가 지금까지 대기 중으로 방출했던 이산화탄소를 다시 수거할 수 있는 방법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아졸라와 같은 광합성 생물이 묻혀 만들어진 화석 연료를 77억 명의 인구가 단시간에 꺼내 쓴다면 현재 400ppm의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1000ppm이 되는 것도 순식간에 일이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불량엄마 과학수다 16번째 이야기, 이산화탄소를 다 먹어버린 아졸라 물개구리밥이었습니다.